안녕하세요. 박정훈 플러스입니다. 최근에 캐나다하고 인도하고 싸움이 났습니다. 근데 이게 적당히 싸우는 게 아니라 진짜 두 나라가 대판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관계가 앞으로 잘 유지될 것인가? 삐그덕거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두 나라 때문에 또 같이 고민하는 나라가 있죠. 바로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같이 이 공동 전선을 펴 나갈 때 캐나다, 인도 같은 나라들과의 동맹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이 두 나라가 싸움을 시작했으니 미국도 이게 남의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은근슬쩍 어쩔 수 없이 개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곤란한 지경에 처한 게 오히려 미국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게 어떻게 시작된 일이냐 좀 따져보면 시작은 좀 오래됐습니다. 6월 18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일어난 지가 좀 됐죠. 6월 18 일에 이 캐나다의 시크교 사원에서 이 시크교도가 피살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제2도시 서리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심 한복판에서 시크교도가 나오면서 살해가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차가 나오는데 이걸 가로막으면서 총을 막 난사했습니다. 근데 뭐 30 발에서 50발 정도 난사했다. 진짜 끔찍한 사건이 이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의 국적이 어디냐. 시크 교도긴 하지만 국적 자체는 캐나다인 겁니다. 그래서 하딥 싱 니자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죽음이 6월 달에 일어난 다음에 잠시 묻히는가 했어요. 그냥 이게 뭔가 그냥 뭐 '폭력단인가?'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던 사건인데 갑자기 이게 문제가 된 게 바로 G20 정상회담입니다. 9월 10 일에 G20 정상회담이 열렸거든요. 근데 트루도 총리하고 이 모디 총리가 아니 만나는 장면만 봐서는 사이좋게 인사하는 것 같죠. 여기 지금 방면 보면 뭔가 좋아 보이는데 트루도 총리 약간 표정이 쪼끔은 좋지 않아요, 조금. 뭔가 표정이 약간 굳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뭔가 심각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니자르 살인 사건 야 우리 이 시내 한복판에서 사건이 일어났어. 근데 그 수사 협조해 달라." 모디 총리한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모디 총리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한 게 아니라 "야 이 너희나 잘해." 이런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캐나다의 시크교 분리주의자 활동이나 막아라." 이 캐나다의 시크교도들이 우리 인도에 대해서 반정부 활동을 벌이는데 "이들의 활동이나 막아라. 똑바로 해라." 이렇게 되니까 트루도 총리가 아마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고요. 9월 15 일에 결국은 FTA 협상 중단했고 9월 19 일에는 결국은 발언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이 어떤 말을 하느냐. 암살에 인도 정부가 개입돼 있다는 의심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 FTA 협상은 이미 중단된 상태에서 외교관까지 추방을 합니다. 트루도 총리가 아주 강경한 조치를 취한 거죠. 야 그러면 인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인도도 분노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분노한 인도 정부의 대응도 강경합니다. 똑같이 "야 캐나다가 한 명 추방했어? 우리도 똑같이 한 명 추방."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캐나다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여행 하지 마라. 위험하니까." 이런 말까지 한 겁니다. 캐나다도 또 비슷한 대응을 하면서 야 이거 점입가경으로 점점 더 이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근데 인도 측에서 먼저 공격을 한 거예요. "야 암살이 너희 나라에서 일어났고 한복판에서 일어났는데 거기에 왜 우리 인도가 개입을 했다는 거냐?" 한마디로 이 "우리가 암살했다는 증거가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9월 24 일에 주미 캐나다 대사가 출처를 밝힙니다. 출처가 어디냐? Five Eyes. 이 Five Eyes라는 게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정보를 얻었는데 Five Eyes에서 얻었어.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 "미국이 개입돼 있다."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 캐나다가 "이 정보 미국이 준 거야."라고 말한 거죠. 왜냐하면 Five Eyes라는 게 여기에 지금 참여한 나라들을 보세요. 호주라든가 캐나다라든가 뉴질랜드 그리고 영국, 미국인데 사실 미국이 주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최우방 국가 5개 나라의 정보기관 공동체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스파이 영화에서 보는 듯한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 모습을 이 Five Eyes가 사실 보여준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미국이 뒷받침하는 거죠. 근데
야, 인도가 암살에 개입을 했을 그 증거 이런 것들 말이야. 정보 누가 준 줄 알아? 미국이 줬어. 라고 말을 하니까 이 문제가 미국까지 갑자기 '어 나도 끼는 거야?' 하고서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여기에서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다양한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인도가 진짜 중요하죠. 아 물론 캐나다도 중요합니다. 두 나라 다 놓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어느 한편 잘못 들었다가 '야 이거 내가 이거 꼬이면 큰일인데?' 이렇게 하니까 애매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 생각을 해 보세요. 미국이 만약에 계속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화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멍완저우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2018년 12 월에 멍완저우라는 사람 화웨이의 부회장입니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 미중 패권 전쟁이 지금만큼 심각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2018년 12월 그때 미국 측의 요청으로 화웨이 부회장 "여기 이 말이야 이란하고 동거래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문제가 있어. 좀 수상하니까 일단 캐나다에 붙잡아 둬."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멍완저 부회장이 캐나다에 있었을 때 멍한저 부회장은 가택연금한 상태로 2년 9 개월 동안 끌고 갑니다. 근데 이게 명확한 증거가 없었는지 하여튼 아니면 뭐 미국과의 중국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지 하여튼 풀어졌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캐나다는 미국의 큰 역할을 한 거죠. 정말 중국하고 관계가 악화되는 걸 다 각오하고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하고 싸워줬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 와서 지금 인도에서 혹시라도 정부가 개입했을 수 있는 이런 암살 사건이 있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캐나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래서 계속 미국을 압박했는지 결국은 미국이 나섭니다. 한마디 해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인도가 수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살짝 캐나다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두 나라 사이에서 어떻게든 한 나라 편을 안 들려고 정말 조심조심 사려는 판을 걸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이유가 정말 대중국 포위 전략 좀 써 보려고 그러는데 아 이거 여기서 갑자기 암초가 나타났네. 미국 입장에서 아주 골치가 아픈 그런 상황인데 자 여기서 한번 따져 볼게요. 지금 암살을 당한 사람이 시크 교도입니다. 사실 인도와 캐나다 사이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바로 시크 교도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인데요. 시크 교도가 뭐기에 도대체 어디까지 이렇게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가? 시크 교도의 상징부터 보면 사실 이게 칼을 상징할 정도로 시크 교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힘을 굉장히 중시 여기기도 하고요. 굉장히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인도는 도대체 왜 이렇게 시크 교도에 대해서 예민한가? 캐나다는 그러면 정말 시크 교도 편인가? 이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시크교도 하면 먼저 우리가 생각나는 거 바로 터번입니다. 이 한 영화의 장면인데 시크교도 정말 용맹한 전사로 나오는 그런 영화의 장면입니다. 근데 보면 터번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시크교도의 아주 중요한 상징 같은 게 터번이거든요. 자 근데 시크교도가 그럼 어디 살고 있느냐? 인도의 펀자브라는 곳 아주 북쪽 끝에 여기 이제 주로 시크교도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시크교도의 숫자는 최소한 한 3 천만 명 정도 된다. 근데 어떤 통계에는 8 천만 명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뭐 여기 이 통계가 헛갈리는 데는 좀 이유가 있는데 그 설명도 좀 드릴 거예요. 시크교도의 여러 가지 특징들 아까 터번을 두르고 있다 이것도 특징이지만 성이 다 똑같습니다. 남자의 성은 모두 싱. 그래서 싱으로 만약에 끝난다. 또는 이 서방에 살고 있는데 싱이 가운데 이름이다. 그러면 '아 시크교도겠구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여자의 성은 모두 하우르로 끝납니다. 이렇게 성을 통일한 데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힌두교가 주로 성으로 자꾸 이 카스트를 나누니까 시크교도는 여기에 대해서 아예 저항의 뜻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반대한 뜻일 것 같기도 한데 성을 통일해 버린 겁니다. 카스트 같은데 여기에 얽매이지 않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시크교도의 또 아주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힌두교도들보다 부유합니다. 그 이유가 힌두교도들은 내세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세에서는 뭐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시크교도의 교리는 "현생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라."
이런 교리가 있다 보니까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도록 그렇게 종교 자체가 교육을 합니다. 거기다가 진짜 용맹하거든요. 상징이 오죽하면 칼을 상징으로 할 정도니까 이 용맹한 시크교도들 인도 군부에 진출을 많이 했습니다. 이 시크교도들의 인구는 기껏해야 인도에서 한 2~3%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군부의 30%가 시크교도일 정도로 그야말로 뭔가 이렇게 좀 항상 이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야말로 칼 뭐 총 이런 훈련들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워낙 열심히 살다 보니까 사실 이 출세한 사람들도 많아요. 인도 내에서 출세한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만모한 싱 역시 또 싱으로 끝나죠. 만모한 싱 총리 같은 경우 심지어 인도의 총리까지 오릅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사실 시크교도하고 인도 사이에는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1980 년대 시크교도에 독립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시크교도 사는 지역이 훨씬 더 잘 살던 시대였으니까요. 뭐 지금도 잘 살지만 그때 인제 먼저 인도보다 이제 잘 살기 시작하면서 '내가 뭐하러 이거 정말 인도에 계속 있어야 되냐. 시크교도 사람들은 나라를 따로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리스탄 또는 칼리스탄 이 발음이 좀 헷갈리지만 저는 이제 칼리스탄으로 통일을 할게요. 칼리스탄이라는 국가를 만들려고 하죠. 근데 이걸 인디라 간디가 두고 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옵니다. 왜냐하면 활동이 점점 더 활발해지니까 진짜 독립할 것 같거든요. 근데 부유하고 저희가 또 식량도 많이 생산하고 그런 지역이라 반대 입장에서는 절대로 독립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84 년에 간디가 이 7 개의 사단, 7개 사단을 동원해서 바로 이 성지라고 할 수 있는 황금사원을 공격을 하게 되죠. 이 성지 암리차르 황금사원. 우리나라 유튜버들도 많이 가는 곳이잖아요. 이 황금사원 진짜 이 멋진 곳. 여기가 바로 시크교도의 성지인데 여기에 군대를 보내서 탄압을 해서 시크교도가 사망을 하는데 공식 사망자가 인도 측이 500 명이라 그러고 시크교도 입장에선 "우리가 5천 명이 학살을 당했다." 이 시크교도한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인도 군부에 진출해 있는 게 주로 시크교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간디의 경호원들도 대부분 시크교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크교도 사람들이 근육질에 막 키도 크고 그냥 진짜 싸움도 잘하고 하다 보니까 경호원들도 시크교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간디한테 많은 이 사람들이 충고를 한 겁니다. 특히 힌두교 믿는 사람들은 아니 시크교도를 이렇게 학살을 하고 경호원을 시크교도로 두면 어떡합니까? 이게 너무 위험하니까 경호원들 다 바꾸세요. 이렇게 충고를 했는데 간디가 "야 나에 대한 충성심이 더 커. 이 종교보다 나를 더 존경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사실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크교도 학살 뭐 또는 탄압이 있은 다음에 넉 달 뒤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시크교도 경호원 2 명이 또 이 기관총을 난사한 겁니다. 그래서 수십 수백 발을 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우 참혹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경호원 1 명은 사살이 됐고요. 또 다른 경호원은 결국은 참수형을 당합니다. 자 근데 이게 이 정도 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저 간디라는 정말 인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간혹하게 또 살해를 당한 거잖아요. 누구한테? 시크교도한테 당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인도에서 시크교도 살해, 학살이 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살이 학살을 부르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계속된 건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있었냐? 이 전국적인 시크교도 학살이 무려 2만 명에서 3만 명의 사례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곳곳에서 그냥 좀 어떻게 보면 힌두교도들의 좀 자발적인 학살 뭐 또는 테러 같은 그런 현상들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학살을 피한 시크교도의 대탈출이 일어났는데 제가 이 시크교도 숫자가 정확치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천만 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6천만 명이다 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그 당시에 많은 숫자가 뉴델리로 많이 탈출했고 그 정도가 뉴델리의 문화를 어떻게 보면 시크교도의 문화가 많이 침투한 그런 상태로 바꿔 놓을 정도로 완전히 바꿔 놓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국내에서 탈출을 하면 뉴델리로 갔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영국, 특히
캐나다로 흔히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인구의 2%가 시크교도인데 이 시크교도의 교리가 힌두교도하고 굉장히 다르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뭐 굉장히 무력이 중요한 그런 곳이다 보니까 캐나다의 인구가 2% 절대 많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많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음 트루도 내각의 초대 국방장관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크교도인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자, 이 사람 이름 보세요. 하지트 싱 사잔이잖아요. 싱자가 들어갔죠. 요렇게 가운데 이름이 들어가거나 끝이 싱으로 끝나면 상당수가 시크교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크교도 사람들이 캐나다 내에서도 엄청 성공하고 특히 이렇게 군대로 간 사람들이 정말 많은 상황 캐나다도 영향을 많이 준 거죠.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영향을 많이 줬는데 캐나다의 신민당이라는 당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당 대표 이름이 역시 또 싱자가 들어갑니다. 자그미트 싱이라는 사람인데 캐나다의 신민당 득표율 보세요. 2021년 총선이 가장 최근 총선인데 득표율이 7%가 넘었어요. 그래서 제3 당인데 자 1 당, 2 당이 진짜 맵니다. 왜냐면 이 자유당도 보수당도 이 싱 바로 자그미트 싱하고 손을 잡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트리도하고 협정까지 맺는데 뭐냐면 "야 트리도 당신 정권을 유지시켜 줄 텐데 대신 조건이 있어. 우리 신민당 NDP라고 영어 약자로 부르기도 하고 이 신민당이란 당이 NDP 당이 요구하는 조건들 다 들어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캐나다 정책은 사실상 NDP가 원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 당이지만 일종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리도의 정권을 유지시켜 주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캐나다 입장에서 인구의 2% 지만 군부에도 엄청나게 진출해 있고 이 사람들이 심지어 이 캐나다 신민당까지 이렇게 좌우하다 보니까 아니 시크교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 시크교도가 당수인 이 바로 이 NDP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캐나다는 시크교도가 이 캐나다의 시내에서 이렇게 피살된 이 사건을 결코 쉽게 넘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인도한테도 이 펀자브 땅, 시크교도의 땅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만약에 독립을 시켜준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펀자브라는 땅이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잘 사는 곳이고요. 특히 뭘로 잘 사느냐? 녹색 혁명에 성공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사를 보면 1970년 같은 경우에 펀자브에서 어느 정도까지 식량을 생산했었냐? 여러분 이게 1970 년대에 인도가 여전히 가난하던 뭐 지금도 뭐 부자 나라는 아니지만 이때는 훨씬 더 가난했는데 그때 전체 생산의 식량 생산의 70%를 펀자브에서 생산할 정도였습니다. 현재도 대단한 게요. 인도 전체 쌀 점유율이 25%, 밀의 점유율이 20% 정도로 이 그린 레볼루션 그야말로 녹색 혁명을 이뤘던 땅이고 이 땅을 포기하긴 정말 힘들죠. 그래서 정말 인도로서도 그냥 시크교도 독립시켜 줄 수 있게 시크하게 독립시켜 준다.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곳이 바로 시크교도가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인도와 캐나다가 대립하는데 바이든이 엉뚱하게 비판의 화살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입장에서 이거 억울하게 왜 나한테 이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이 바이든이 원래 뭘 했었냐? 여러분 혹시 이제 사우디하고의 관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몰라요. 이 포린 팔리시라고 미국의 한 저널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기사인데 자 원래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이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한테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누구니 뭐냐 이 자말 카슈쿠지를 암살한 배후에 사우디 왕과 빈 살만 왕세자가 있다. 이거는 정말 내가 국제적으로 왕따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인권을 무시하는 거 절대로 나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큰소리를 쳤던 게 누구냐?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거든요. 자 근데 자말 카슈쿠지가 어떤 식으로 암살이 된 것으로 현재 이 바이든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바로 튀르키예 대사관에
이 사우디 사람인 카슈크지가 방문을 했다가 거기서 암살을 당했다. 요렇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파악하고 있죠. 요걸 비판을 했거든요. 아 이거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시크 교도인 사람, 이 사람이 캐나다 사람인데 근데 캐나다 땅에서 암살을 당했다. 근데 거기에 인도 정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 근데 이게 자말 카슈크지 같은 경우는 튀르키예 땅에서 이거 암살 당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니 이게 지금 "봐봐. 이거는 지금 굉장히 비슷한데 너 왜 캐나다에서 이렇게 암살당한 거에 대해선 아무 말도 없는 거야?"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인도에도 가서 "제발 좀 어떻게 좀 캐나다랑 좀 협조하면서 좀 해결해라." 그리고 캐나다한테 가선 "야 인도하고 이렇게 척 지고 살 수는 없잖아. 저 경제가 얼마나 대단한데 제발 좀 잘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 모디 총리의 정책입니다. 모디 총리는 지금 이 상황을 잘 알아요. 자기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러브콜을 계속 받는 상황이거든요. 미국도 또는 이 서방에서도 인도가 꼭 필요하죠. 왜냐하면 중국하고 패권 전쟁을 할 때 어떤 나라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인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인도한테 쉽게 압박을 하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디 총리는요.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의 간섭 같은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정책을 쓰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정책 중에 하나가 힌두 우선주의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엄청나게 탄압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도대체 어디까지 서방이 용인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인도를 끌어왔는데 지속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인도는 이번에도 거의 신경 쓰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모디 총리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자신의 가치를 알고 정확하게 누울 자리에서 뻗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봉합은 될지 모르겠지만 인도와 서방 국가의 갈등이 또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상황. 어떻게 보면 지뢰밭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게 대중국 어떻게 보면 연합 전선을 펴려고 할 때 굉장히 큰 걸림돌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남아 있지 않을까.'